자, 미적분센 시스템 수열의 극한 2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32번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나한테 fx와 gx라는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주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점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fx를 준 표현 방법이 fx라는 함수를 준 표현 방법이 리미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식을 주었습니다. x의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이요. 일단 n이라고 불리는 건 자연수의 세상이다 보니까 2n이라고 불리는 나는 짝수요, 2n 플러스 1은 홀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및 공비에 해당하는 지수가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의 범위를 나눠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fx의 이름을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범위를 나누는 건 몇 가지로 나누는 거다? 5가지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하셔야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리고 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이름을 함께 가져다 써보도록 해요.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 숫자가 1이든 1억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2n개 2n 플러스 1개, 그래서 분자가 하나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x요. x가 1일 때는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그때는 x를 2분의 1 같은 존재를 생각하면 2분의 1의 n승이요. 그때 n이 무한대로 커지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0 더하기 1분의 0이요. 그래서 0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1,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1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같은 존재를 생각하면 이 1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 분자가 x를 하나 더 갖고 있으니 x요. 네,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게요.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자. y는 x라는 이런 선이 호로록 존재하는데 지금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y는 클 때니까 선생님이 다른 데를 지웠네요. 1보다 클 때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이쪽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 이쪽 사이 부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1일 땐 2분의 1, 이 정도의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땐 0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여기에다가 점을 이렇게 호도도록 찍읍시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 자체가 바로 fx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gx요. gx라고 불리는 그래프는 x제곱 플러스 k래요.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y축으로 얼마만큼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fx와 gx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축에 있어서 선대칭의 성질을 갖죠. 꼭지점이나 몇 콤마 몇이요? 0 콤마 k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를 생각하면 일단 k라고 불리는 이 값이 양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교점을 가질 수가 없고, 즉
여기에 해당하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절대로 교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점이 4개 생길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K가 만약에 0이었다라고 치더라도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최대 이 점을 지나면서 3개 정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4개예요. 즉, 이 K의 값은 무슨 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꼭지점은 어디 있어야 된다? 음수에 있어야 되는구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얘들아? 4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4점에서 만나는 사항은 어떨까요?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좌우 대칭성 때문에 내가 여기 알파라는 근을 갖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한 개 생기면 여기서도 한 개가 생겨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위로 뚫고 들어가면 여기서는 최대 몇 개? 한 개의 근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근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fx와 gx가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 즉 fx와 gx는 여기서 한 개를 만난다면 여기서도 좌우 대칭성 때문에 한 개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난 총 몇 개 만나야 된다고요? 4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미 2개가 생성됐는데 여기서는 절대 더 이상 생성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교점이 여기서 2개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 2개가 추가되는 것은 여기와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까지 3개, 1개, 2개, 3개요. 1개, 2개, 3개요. 여기서 다시 만나는 이런 유형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4개요. 그러면 반드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관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즉 몇 콤마 몇을 지날 때요? 이 그래프가 이 점 1,2분의 1을 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교점이 몇 개 생긴다? 4개 생긴다요.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관찰했던 거죠? 이 꼬치점 0,K요. K가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K가 양수일 때와 K가 0일 때와 음수일 때, 여기다 그림은 그려드리지 않았지만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면서 관찰하였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확실한 그래프인 fx를 그려놓고 gx를 움직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중요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맞추는 때는 결국 4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1,2분의 1을 지나야 된다. 이 사실을 추론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1,2분의 1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십시오. 2분의 1은 1 플러스 K요. 그래서 K의 값은 몇 분의 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 네, 정확하게 음수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은 2번 체크해 줄 수 있었습니다. 133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33번) 수능 기출 문항이네요. 나한테 구하라는 것은 리미트 ln이라는 길이의 전체 제곱 그리고 ln 플러스 2라는 길이의 전체 제곱, 얘에 대한 리미트 극한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ln이라는 도대체 길이는 뭐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요 호로로록 이렇게 가는 무리 함수 y는 루트 x가 있어요. 그때 요 라인 자체가 x는 4의 n승이요. 이 라인 자체가 x는 4의 n 플러스 1승이요.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요. 이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ln이라는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해내시면 되겠죠. 삼각형을 이쁘게 작도하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 직각삼각형을 만들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건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유도되니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4의 n승 플러스 1 콤마 대입하시면 되죠. 루트 4의 n승 플러스 1이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4의 n승 콤마 루트 4의 n승입니다. 그러면 우리 길이를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로로록 직각삼각형을 다시 그려주세요.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x 좌표의 차니까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좀 이쁘게 빨간색으로 가져다 붙이면 나 4의 n승으로 묶게 되면 4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3 곱하기 4의 n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 자체는 우리 y 값에 차다 보니까 루트에 4의 n승 플러스 1 마이너 루트 4의 n승 이렇게 가져다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쁘게 정리 좀 봅시다. 루트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4의 n승이라고 불리는 건 2의 n승의 제곱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거기에 빼기 다시 루트 4의 n승은 2의 n승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가져다 쓰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4 밖으로 빼게 되면 2 곱하기 2의 n승 거기에 마이너스 2의 n승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2의 n승. 요렇게 우리는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ln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얘는 ln의 제곱은 결국 이 길이의 제곱을 말해요. 이 길이 자체가 ln이었으니까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 길이의 제곱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이네요. 네,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ln의 제곱을 갖다 쓰게 되면 나 는이라고 갖다 붙이고 아예 식 자체를 이렇게 갖다 쓸게요. l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요. 그래서 식을 갖다 씁시다. 가로의 제곱이요. 가로를 제곱하게 되면 9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것도 제곱하면 16의 n승 거기에 더하기 세로의 제곱이요. 4의 n승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 l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ln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 n 대신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ln이라는 길이 자체가 결국 루트 속에서 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6의 n승 더하기 그런 다음에 뭐였어요? 4의 n승이었습니다. 그걸 제곱한 게 얘였어요. 그러면 결국 ln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루트 속에서 n 대신 n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4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n 대신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이요. 거기에 더하기 4의 n 플러스 1 요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건 리미트의 값을 구하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값을 계산해 주세요. 나 16이에요. 공비가 16이요. 4짜리 꺼져주세요. 그래서 남는 것은 99 필요가 없고 내가 16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34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134번)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답지랑 다르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잘 한번 해석을 배워봅시다.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접선이 주어져 있어요. ln이라는 접선이요. ln이라는 접선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줬냐?
이렇게 줬습니다. 접점의 좌표, 요 점을 AN이라고 해놓고 요 접점의 좌표가 2n, n제곱이다. 요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자체를 ANBN이라고 합시다. 근데 요거 식을 써가는 과정에서 ANBN이라고 쓰기가 귀찮아서 선생님이 그냥 A, B요 이럴게요. 물론 이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걔를 ANBN이라고 부른 건데 선생님이 그냥 A,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것은 결국 답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 분의 x좌표에서 중심의 x좌표에서 y좌표를 뺀 이거에 대한 극한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답지도 한번 잘 참조해 보시되 선생님은 그냥 가장 좀 편하게 계산할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 봤어요. 무슨 소리냐, 일단 나는 행동여역 보셔야 돼.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수직 반지름 보조선을 이렇게 갖다 그리셔야 되겠죠. 나 길이 같아요. 그러면요, 얘는 원박기예요. 원박계 점, 원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여야 되는 거죠? 2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길이와 이 노란색 길이가 같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선생님이 여기에 보조선 하나를 호로록 이렇게 갖다 그리게 되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은 뭐 하게 돼요? 합동이게 되죠.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결국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것이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즉 이 길이가 b요. 그리고 이 길이가 a요. 그러면 이 길이도 a가 되는 거죠. 결국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이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a는요, 이 길이가 a예요. 중심의 x좌표요. 그러나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쓸 것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a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갑시다. 루트 2n의 제곱 4n제곱 더하기 n제곱의 제곱이니까 n의 제곱이요. 네, a는 이젠 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젠 b를 n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이 문제는 게임이 끝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쓰고 싶은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쓰고 싶어요. 답지는 참조해 보시고요. 나는 ln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니 기울기를 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기울기가 n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를 n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 2n분의 n제곱이 돼요. 그래서 2분의 n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용할 건 뭔데요? 나는 이 기울기를 이용하고 싶어요. 여기가 수직이다 보니까 우리 두 점 사이에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a-2n이요. 여기다 갖다 쓸게요. a-2n 그리고 y값의 변화량이요. b-n제곱은 이 기울기는 우리 둘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너의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n이었다면 나는 마이너스 2분의 n이요. 요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합시다. 나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추론할 수 있고 A도 N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결국 B라는 놈도 N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그럼 모두 다 N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젠 계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가 보자라는 거죠. 계산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n이라는 걸 2분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수직이요. 그럼 계산하자. 2b 마이너스 여기다 계산해야죠. 좀 이따 저기다 갖다 쓸 테니까 2b 마이너스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예요. 2n 제곱이요. 얘는 우리들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2n 제곱이 됩니다. 결국 2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b는 나 호로록 넘어가서 2n 제곱이요. 거기에 더하기 잠시만요 여러분. a-2n b-n 제곱 그리고 나서 기울기 수직 마이너스 n분의 2 여기를 잘못 썼죠 선생님이. 수직 관계면 마이너스 n분의 2가 돼야 되죠. 요렇게요. 괜찮습니까?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n과 수직 마이너스 n분의 2.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얘랑 곱하시게 되면 bn 마이너스 n 세제곱은 마이너스 2a 거기에 플러스 4n이 돼요. 그러면 결국 b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b 곱하기 n이요. 얘는 n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4n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이 a를 선생님이 갖다 붙일게요. n에 관한 식으로요. 나는 b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요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 놓고 양변 n으로 나눕니다. 양변 n으로 나누게 되면 b라고 불리는 결국 얘는 여기가 bn이니까요. 양변 n으로 나눌 거예요. n으로 나누게 되면 나는 n제곱 더하기 4 거기에 마이너 n이 이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2배 루트 n으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 루트 속에선 n제곱으로 나눈 거랑 똑같고 4 더하기 n제곱 요렇게 우리는 b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이젠 계산만 마무리합시다. a와 b를 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고 a야 너 그대로 와줄래? 얘는 뭡니까 여러분? n을 하나 밖으로 빼게 되면 결국 n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요. 이것이 바로 a요. 나 n으로 밖으로 하나 빼게 되면 4 플러스 n제곱이요. 네, 그것을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b를 빼야죠. 나 b를 뺍시다. 마이너 n제곱 거기에 플러스 4 거기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요. 가로 닫고 얘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로 나눠주세요. 네. 요게 문제였네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지울게요. 계산만 마무리하러 갈게요. 여러분 이 식을 좀 크게 정리하시면 이래요. 마이너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n제곱 플러스 4 n제곱 플러스가 4가 공통인수가 돼서 n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2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요. 여기 주황색 칠하는 부분이 바로 얘와 얘를 처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 n제곱 플러스 4를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쓸게요. 루트 n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요. 이것이 결국 n제곱 플러스 4인 거 맞죠? 걔를 뭐로 나누라는 거니?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로 나눠달라는 거야. 나는 계산을 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젠 하트 쪼개기요. 1번 하트, 2번 하트에 의해서 하트를 쪼개게 되면 1번 하트에서 나오는 거 꺼져요. 그래서 n 플러스 2 마이너 나 2개요? 나 1개요. 그래서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 얘에 대한 뭐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극한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통해서 답을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구하세요. 나 n 플러스 2에서요 빼기요
선생님 숫자 상수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계산해도 됩니까? 되죠.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해도 됩니다. 결국 n이요.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깔끔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a와 b를 n으로 표현하자가 목적이었어요. n에 관한 식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용한 것은 합동 조건으로부터 a를 n에 관한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이용한 것은 바로 기울기를 이용하였답니다. 우리들의 기울기는 너의 기울기와 수직이야.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냈습니다. 네.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b다라는 걸 이용하셔도 돼요. 개인 취향입니다. 선생님은 기울기를 이용했어요. 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35번 문항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의 규칙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요, 결국 호의 길이를 an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사각형을 보시면 요렇게 처음 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현재 주어진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사각형을 붙인대요. 이 길이가 1이었거든요. 어떻게 붙이는 거냐? 요렇게 붙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의 길이는 1이에요. 그래서 난 어차피 4분원들을 계속해서 그려갈 거니까 호의 길이는 R섹타의 입장에서 보면 섹타는 고정되어 있죠. 4분원이다 보니까 몇으로요? 2분의 파이로 고정되어 있어요. 결국 호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반지름의 길이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요, R1의 길이는 바로 1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 다시 이렇게 생기는 정사각형을 갖다 붙인대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는 1 더하기 1, 그래서 2입니다. 그래서 R2는 2요. 그래 놓고 그림을 보시면 다시 어디에? 여기에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다시 갖다 붙인대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였으니 1 더하기 2가 돼요. 1 더하기 2요. 즉 R3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3이 되는데, 얘를 좀 이쁘게 쓰면 R1 더하기 R2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요. 나 노란색 한 변의 길이가 R3였는데요. 내가 R3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갖다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산해 보시면 이 길이가 3이었고 이 길이가 2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도 이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R2거든요. 2라는 길이 자체가. 그래서 R4라는 이 길이는, 네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계산하면 5인데요. 얘가 여러분 눈에 R2 더하기 R3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서 크게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이젠 작업을 하는데, 결국 이게 다섯 번째가 된단 말이죠. 이게 네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다섯 번째. 근데 다섯 번째는 다시 이 네 번째 길이에 이 세 번째 길이를 더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R5는 다섯 번째 길이는 8이 됩니다. 이 길이가 5요, 이 길이가 3이요. 그래서 8, 얘는 R3 더하기 R4요. 내가 네 번째, 내가 세 번째. 한 요 정도 했으면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규칙 발견. 규칙 발견. 선생님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무슨 소리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피보나치요. 피보나치가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죠. 나열해보면 내가 구했었던 반지름을 나열해보면 1, 2, 3, 5, 8.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뭐죠? 앞에 거 2개 더한 게 그 다음 값 3. 2 더하기 3이 5. 3 더하기 5가 8. 5 더하기 8. 그 다음 거는 13이요. 그 다음 것은 우리 너희들이 더한 21이요. 그 다음은 34요. 점점점. 네, 이런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보기는 힘든 수열입니다. 수능에서는요. 피보나치 수열. an 플러스 2는 이전 두 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이런 호의 길이라고 하자. 호의 길이는요, 여러분 4분원이기 때문에 즉각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호의 길이는 r 섹타이기 때문에 섹타의 값이 2분의 파이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씩을 반지름에다 곱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an이 됩니다. 호의 길이요. 네.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는 걸 가보도록 합시다. 지어볼게요. 그림은 이젠 이해하셨을 것이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무엇인지 볼게요. 그런 호의 길이를 an이라고 하자. 2분의 파이씩 곱한 것이 a1, a2, a3, a4, a5가 됩니다. 나한테 구하라는 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을 c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나보고 c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 얘입니다. 여기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열이 피보나치가 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2분의 파이씩 곱하면 걔도 결국은 피보나치죠. 결국 이런 점화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떤 내용을 이용할 겁니까? 네, 피보나치의 점화식이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개념을 아냐? 바로 이런 개념을 알아요. 개념 수렴하는 수열 리미트 an이 알파라면 리미트 a의 n 플러스 1도 알파이다. 이 개념을 알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bn이라고 보세요. 리미트 bn이 c로 수렴한다고요? 그럼 리미트 bn 플러스 1도 뭐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c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즉 리미트 bn 플러스 1은 뭔데요? 일부러 치안해서 보여드렸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너를 bn이라고 한다면 bn 플러스 1도 c로 수렴해야 되니 그것이 이 개념이니 b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건 a의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2도 결국은 뭐다? c로 수렴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bn 플러스 1이죠.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c, 그럼 b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도 c요.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나 너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에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눌 겁니다. 호의 길이다 보니까 절대로 0이 아니고요. 그래서 an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나 an 플러스 1, 양변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항등식이 되고 양변 똑같은 an 플러스 1로 나눴고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너의 극한값은 바로 c입니다. 그래서 c는요. 나의 극한값은요. an분의 a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이 c니까 an 플러스 1분의 an은 역수요. 그래서 몇 분의면 c분의 1. 그리고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는 플러스 1이죠. 네, c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요. an분의 a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 즉 bn의 극한값이 c라면 b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도 c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눴고 그런 다음에 리미트를 씌웠답니다.
그럼 얘의 극한값은 바로 C가 되고 AN 플러스 1분의 AN은 얘의 역수다 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C분의 2라고 갖다 쓰고 얘는 1 이렇게 갖다 쓴 겁니다. C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풉시다. 양변에 C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C제곱 C를 곱했으니 마이너스 C요. 그리고 C를 곱했으니 마이너스 1은 는 0이라는 이 C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 나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C는 근의 공식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5가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AN이라고 불리는 건 호의 길입니다. 양수분의 양수에 대한 극한값, 호의 길이는 항상 길이에 달린 양수죠. 그러니까 이 C라는 극한값도 결국은 양수라는 거예요. 나 양수요. 그러면 분자가 음수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면 분자는 음수가 돼서 양수분의 음수 전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 내가 말하는 C는 양수여야 돼.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요게 답이었습니다. 좀 보기 힘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이 나왔고 거기서 극한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좀 낯설 수 있으니 별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문제 서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36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할게요. (136번) 시작해보자. 두 수열 AN과 BN에 관해서 나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와요. AN, BN, AN 플러스 1 요 순서대로 나 등차 수열을 이뤄요. 등차 수열이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이요. 나 BN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bn 플러스 1이요. 나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뤄요?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당연히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등차 중앙이요. 가운데 거 두 번 더한 것은 양 사이드의 합과 같습니다. 두 번째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합시다. 등비 중앙. 가운데 거 두 번 곱한 것은요. 양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bn 곱하기 bn 플러스 1이요. 그래서 네가 구하라는 게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에 대한 극한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요 문제 좀 중요한 문항이에요. 어떻게 중요한 문항이냐면 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중요하냐. 나는 AN과 B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야. 그런데 말이야. 지금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족보가 달라. AN이랑 BN이라는 족보를 줬단 말이지. 족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족보를 통일시킬 수 있나 이렇게 보느라는 거지. 족보 통일이 가능한가? 이게 궁금해. 족보 통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BN이라고 불리는 것을 내가 A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다시 뭐냐. BN이라고 불리는 것을 2로 나눠서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고 하고 그쵸? 양변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B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분의 똑같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호로록 선생님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N에 관한 뭔가의 점화관계를 내가 깔끔하게 유도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AN에 대한 그 일반항을 구해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스페셜한 형태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PAM 플러스 2 더하기 RAN 플러스 1 더하기 QAN은 0, P 더하기 R 더하기 Q가 0인 형태에서 물론 암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개차 수열이라는 내용으로 불렀지만 치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암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항 사이의 관계식은 보통은 다룬다,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족보를 통일해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 만약에 족보 통일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 왔다라고 칩시다. 뭐를 할 수 없는 사항이요? 족보 통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요. 즉 an 플러스 1을 2bn-an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 an이라는 족보가 생기니 족보 통일이 쉽지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족보 통일이 쉽지 않다? 그 사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수열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열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죠, 선생님? 수열의 핵심은 결국은 나열을 통해 그것을 관찰한 뒤 그리고 나서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요. 이것이 수열의 본질이에요. 수열의 핵심이라고요. n에 관한 식으로 한 번의 표현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쭉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걔를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이 수열의 핵심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네. 그러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오세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입을 할 조건을 주었다는 거죠. 첫 번째 시작.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1이 1이요. 그리고 B1이 2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는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찾고 싶다는 거야. 즉 A1, A2, A3, A4, A5 이렇게 가면서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찾고 싶고 B1, B2, B3, B4, B5 이렇게 나열하면서 뭐를 찾고 싶다는 거지? 규칙을 찾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볼게. 어차피 A1과 B1의 값을 아니까 하나하나 이 식에 대입해 가면서 A2, B2, A3, B3 이렇게 나열하면서 찾으셔도 돼. 그런데 꼭 이거는 요구되는 능력은 아니나 이왕이면 깔끔하게 보는 게 좋아서 선생님은 얘를 AM 플러스 1을 주어로 바꿀게요. 1번식을요. 그럼 AM 플러스 1은 꼭 이렇게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대입하는 건 똑같은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AM 플러스 2는 2BN-AN으로 식을 좀 이쁘게. 두 번째, BN 플러스 1을 주어로 하여 나는 BN의 다음 항이 궁금한 거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BN분의 A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대입하게 되면 차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을 보겠다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식을 이쁘게 꾸미는 능력보다는요. 네, 선생님 근데 이쁘게 꾸몄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A1은 1이요. B1은 2요. 시작하는 겁니다. A 두 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전 항에 B1의 2배에 A1을 빼세요. 나 2배 하면 4요. 4에서 1 빼면 3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B2를 구할 거예요. B2는 B1의 분의, 즉 2분의, 여기다 계산합시다. 2분의 나의 제곱이요. 그래서 9요. 그래서 나 2분의 9요. 계산하면서 지울게요. 그럼 A 세 번째 항을 구합시다. A 세 번째 항은 나 2배에 나를 빼주세요. 나 2배 하면 9요. 9 빼기 3은 6이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B 세 번째를 구합시다. B 세 번째라고 불리는 것은 B2분의 2분의 9분의 나 6의 제곱이요. 6의 제곱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9분의 6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죠? 8이요. 8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계산했습니다.
bn 구하는 게 좀 귀찮네요. a 네 번째요.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빼기 6이요. 그래서 너는 10이 나오는구나. 다시 b사를 구해봅시다. b사를 구하게 되면 b사는 8분의 10의 제곱이요. 100이요. 8분의 100. 그래서 약분하시면 2분의 25요. 요렇게 올 수 있었네요. 한 번만 더요. 2배에서 얘를 빼게 되면 나 다섯 번째 항은 15요. B5를 구하게 되면 B5는 2분의 25분의 15의 제곱이요. 3 곱하기 5, 3 곱하기 5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2가 되고 5 두 개는 뒤지면 되니까 결국 뭐가 나옵니까? 9, 18이요. 요렇게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찰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규칙을 발견하겠다는 거지.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규칙가 발견되어라. 그래서 보면 A에는 뭘까요? 1, 3, 6, 10, 15 이 사이에 무슨 규칙이 숨겨져 있을까? 보시면 개차수열로 보지 맙시다. 차가 2, 3 개차수열은 치우고 어떤 규칙이 있을까? 보시면 이러네요. A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2요.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요. 네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요.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요. 네, 규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쭈루룩 가서 n까지 더하는구나. 나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요. 그럼 선생님 B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우리는 분수가 나왔답니다. 분수를 관찰하는 기본 자세 자체는 분자 분모를 따로 관찰하자는 거예요. 근데 얘가 2로 되어 있으니 다 2로 바꿉시다. 첫 번째 항은 2분의 4요. 나 2분의 9요. 나 바꾸게 되면 2분의 16이요. 나 바꾸게 되면 2분의 25. 나를 바꾸게 되면 2분의 36이요. B에는 어떤 규칙을 갖고 있습니까? 분모를 다 2로 통일을 시켰더니 분자에서 어떤 규칙이 보입니다. 분모 분자 따로 보게 되면 나 2분의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 Bn이라고 불리는 건 한 끗 더 큰 놈의 제곱이니 n 플러스 1의 제곱이요.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젠 답을 맞춥시다. 수열의 핵심은 뭐라고요? 어떤 족보를 통일시켜서 n에 관한 식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없다면 수열의 핵심은 뭐라고? 나열하고 규칙을 발견하려고 관찰하고 그 규칙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AN 너 몇 차식이니? 나 2차식이다. BN아 너 몇 차식이니? 나 2차식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2차분의 2차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답을 맞추시면 되겠죠. 나 AN의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1입니다. 나 BN 2차항의 개수는 여전히 n제곱의 2분의 1을 곱하니 2분의 1입니다. 아, 개수가 같네요. 그래서 답은 1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3부를 촬영하도록 할게요.